유튜브에게 3배에서 5배. 네. 근데 유튜브는 좀 저는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심하잖아요. 뭐 사실 이게 정치뿐만 아니라 김어준 같은 거 보면 아니, 정치뿐만 아니라 이제 뭐 사실 연예인들도 막 그런 걸로 소송 엄청 하고. 김어준 뉴스공장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수 유튜버들 한번 읊어봐요? 읊어봐요. 괜찮아. 나. 개몽령 뭐 했던 거. 아 지금 또 회색 지대라고. 난 괜찮아. 어쨌든 저는 근데 막 꼭 이렇게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유튜버들 중에서도 네. 막 쇼츠 엄청 만들잖아요. 사이버 레커처럼. 뭐 약간 AI로 막 합성해가지고 다 만들고. 전파사도 피해자예요. 어, 진짜요? 네, 문영민 그래요? 재판관 이런 분들 나왔을 때 막 이거는 뭐 조작은 아니지만 네네네. 자기들 것이냐 이렇게 아. 변환해가지고 쇼츠로 만들어서 조회수 올리고. 그러니까 아. 광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되게 많아. 그러니까 실체를 알 수 없는 유령 계정 같은 것들이 많죠. 네. 근데 유튜브 규제가 제가 법령 검토를 좀 해봤는데 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해외 법인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크긴 국내법으로 하죠. 하기가 어렵고 국내법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유튜브 측이 그쵸 적극적으로 정말 대대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그나마 관리가 가능한데 불가능하고 텔레그램이랑 비슷하다라고 봐야 돼. 우리가 아무리 그 국내 법을 만들어봤자 그 법규가 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제한이 어렵고 그래서 지금 근데 형법상으로는 제재가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모욕죄라든가 네. 명예훼손죄라든가. 네.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뉴미디어 법규를 저희 정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 때부터 쭉 검토를 해왔던 건데 이런 모종의 이유 때문에 다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해외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이 미디어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좀 그 자체에 대한 고민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이게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 정권마다 사실은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슷한 중요하기도 이야기가 하니까, 나왔고, 유튜브가. 근데 이게 미디어 좀 환경이 변해서. 저는 딜레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다 인식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류의 문제들이 뭐냐면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좀 처벌할 수 있게 하고 뭔가 통제할 수 있게 했을 때 생기는 위험성이라는 것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 비슷한 논조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건 사실 모든 기자님들이나 모든 언론이 정말 다 정의롭고 팩트에만 기반하고 정말 사실만을 얘기해서는 아니에요. 네. 물론 그렇지 않은 기자님들이 훨씬 많지만 네. 분명히 뭔가 잘못된 정보인 줄 알면서도 그것들을 어떤 뭐 본인의 의도를 위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유튜브판이 되면서 점점 그런 게 커진 거기는 한데 그래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기는 한데 이걸 만약에 통제하고 조였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손해를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게 그래도 낫다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뭐 반대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같은 것도 정말 많지만 네. 우리가 어떤 가짜뉴스를 잡겠다라는 목적으로 언론과 어떤 미디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국가나 정부기관에 생겼을 때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튀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걸 생각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건 다방면적으로 이야기하기도 국민 토론회 같은 것도 많이 열어야 되고 100분 토론회 같은 데에서도 진짜 많이 좀 이야기를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뭔가 해야지 어설프게 하려다가는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댓글로도 합니다. 이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어떻게 판별하냐 이런 그렇죠. 질문도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법 우리가 김어준 아니라 그러잖아요. 작년에 6월인가요? 김민석 이제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 계엄 얘기를 했을 때 그때는 이거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을 저 확률이 가짜 뉴스라고 높거든요. 생각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만약에 그런 주장이 나왔었다. 그러면 이거 가짜 뉴스라고 막 그러면 이거 징벌적 배상해야 된다. 만약에 언론중재법 이런 법안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자승자박이 있거든요. 되는 거예요. 제보자 정치 제일 많이 하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을 하냐 이것도 진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김어준 씨가 네. 아니라고 하셨지만 제가 몇 개 사례만 좀 짚어드리면 비상계엄 직후에 국회까지 출석을 했잖아요. 네. 그때 했던 얘기가 네. 미복귀 블랙 요원이 있다. 네. 그리고 무슨 체포조와 사살조가 운영됐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다. 네. 근데 지금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거든요. 그때 네. 심지어 국방부가 즉답적으로 반박을 했어요. 네. 모든 출동했던 당시 요원들은 복귀를 한 상태다. 그리고 무장을 하지 않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한 달 내내 김병주 최고위원,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천안함 폭침 때 동원됐던 그런 작전이 그대로 재현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난 게 있나요? 전혀 없고 그 이른바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첼리스트 그런 의혹 제기까지 했었던 김의겸 지금 재판에서 네. 배상하라고 또 책임을 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지금 누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도 더 많이 걸리고 있는 게 지금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이거든요. 이거 되게 누워서 침 뱉기식의 논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김어준 방송을 본인들이 공신력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실에 출입까지 지금 시킨 상황인데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국민들께 공감대를 살 수 있겠느냐. 사실 굉장히 진영의 의구심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진영이든 사실 이제 음모론이나 이런 얘기하거나 그런 정치적인 판단이 왜 도대체 이제 그 각자의 서로 상대 진영이 그러냐를 얘기를 할 때 근거로 내세우는 것들이 사실 이제 정치권 얘기는 다 무슨 팩트나 뭔가 물증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추론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짜 뉴스라고 보면 사실 또 가짜 뉴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를 한다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상론적이지만 이런 게 좀 책임 있게 진행이 되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또 반대로 의혹 제기조차 못하게 하면 사실 일반인이나 어떤 취재처가 무슨 경찰이나 검찰도 아니고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증거까지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사실로 아닌 게 드러났다면 거기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과거에 무슨 뭐 광우병 선동이나 아니면 뭐 후쿠시마 원전수 이런 거 잘못된 게 다 밝혀졌을 때 그럼 본인들이 우리가 그때는 밝혀지지 않아서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건데 우리가 알고 보면 아니었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사과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는데 전혀 그러지가 않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논의를 들으면서 좀 고민스러웠던 게 사실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바뀐 미디어 환경 혹은 뭐 어떤 매체 환경에서 유튜브의 영향력이 지대하게 커지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 정말 이제 본인의 얼굴을 공개하고 뭔가 이제 방송을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악의적인 짜집기 혹은 악의적인 편집 혹은 뭐 정말 AI를 활용해서 막 가짜를 막 퍼뜨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 콘텐츠 저작권 같은 것도 문제가 요즘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결국엔 저는 그런 사람들은 돈 벌려고 그러는 거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돈 벌려고 가짜뉴스 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쉽게 말하면 어그로 끌어서 조회수 올리고 그게 다 돈이 되는 세상이니까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보면 이제 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언론중재법과는 조금 결이 다른 답변을 대통령이 내놓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결국 뭐 돈 벌려고 하거나 일부러 좀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뭐 중대한 과실이나 징벌이나 배상을 하긴 좀 따져 묻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이제 규제 범위는 좀 엄격하게 좁히되 한번 이제 제대로 걸렸을 때 진짜 이거 악의적으로 돈 벌려고 했고 뭐 혹은 고의로 그랬고 고의로 가짜뉴스 퍼뜨렸고 이런 그러니까 정말 실수로 하는 오보 이런 거 말고 고의적으로 이건 악의적 목적을 갖고 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배상을 좀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 이게 뭐 약간 어떤 특정 채널을 얘기하면서 끝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왜냐면 뭐 계엄 터지고 사실 그때 뭐 보수 유튜버들에서 뭐라 그랬어요. 계몽령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옳다 그랬고 부정선거 얘기하는 것도 다 가짜뉴스거든요. 그것도 선동이에요. 부정선거 얘기하고 뭐 사전투표가 뭐 어쨌고 어디 투표소 갔더니 뭐 용지가 어떻게 나왔고 이런 거 얘기하면서 지금 뭐 한국이 뭐 선관위 시스템을 뭐 봐야 되고 그래서 윤이 계엄군을 글로 보낸 게 맞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분들 다. 그거 사실 내란 선동이죠. 야, 그렇게 지면 이게 끝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어쨌든 지금 좀 더 다뤄져야 되는 내용은 이 유튜브에서 돈 벌려고 악의적으로 뭔가 인격을 훼손하고 뭔가를 모독하고 혹은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해볼 거냐가 좀 더 초점을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비단 정치 이슈뿐만이 아니라 무슨 정말 위험한 게 자기네들 뭐 약간 바이럴해서 뭐 팔아먹으려고 잘못된 의학상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근데 그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광고 그거 같은 보다가 것도. 이게 의학적 사실이구나 하고 했다가 뭔가 부작용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만들기는 쉬운데 잡기는 어려운 환경이 돼버려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데 저는 이거는 어떤 이념적인 것보다는 기술의 발전이 돼야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튜브만 가짜뉴스 하는 게 아니. 제가 봤을 때 최근에 가짜뉴스 진원지는 대통령실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강의정 대변인이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이 합의문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다.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또 뭐라 그랬냐면 25% 관세 아직 적용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4월부터 이미 적용받고 있습니다. 저희 자동차 지금 기업들 그 1년에 그 관세 감당하려면 7,600억을 내야 한다라고 이미 보도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합의문이 없을 정도로 잘된 합의라고 하더니만
이제 와서는 현금으로 네. 주니 많이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삼권분립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적혀 있는 기본 상식인데 이걸 비틀어 버리잖아요. 그럼 국민들께서 아 혹자는 사법부가 입법부 밑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댓글. 정말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요. 댓글에서 갑자기라고